그날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명절 음식을 하다 말고 그대로 집을 나왔죠. 한복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채였습니다. 가방도 없이 그저 핸드폰 하나만 들고요. 제 이름은 에이미 윌슨입니다. 28살, 미국에서 온 간호사였죠. 한국인 남편 윤태준과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 제가 왜 명절 아침에 도망쳤을까요? 시어머니는 제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남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날의 기록입니다. 왜 한국 며느리들이 명절을 두려워하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그 끝에는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문화 차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죠. 미국인이었던 제가 진짜 한국 며느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그날 아침 5시였습니다. 부엌에서 송편을 빚고 있었죠. 손은 떨리고 무릎은 아팠습니다. 시어머니 박정희 씨가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에이미야, 모양이 좀 더 예쁘게 나와야지. 그 말이 10번째였습니다. 처음엔 참았죠. 2번째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10번째가 되니 숨이 막혔어요. 제 손에는 이미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시작한 음식 준비 때문이었죠. 잠은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추수감사절에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명절은 달랐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야 했죠. 음식 하나하나가 가족의 체면이라고 했습니다. 시누이 윤다영 씨는 능숙하게 음식을 만들었어요. 역시 내 딸은 손이 빠르네. 시어머니의 칭찬이 다영 씨에게만 향했습니다. 저는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죠.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했습니다. 제가 하는 건 모두 지적받았으니까요. 미국에선 안 해봤지?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배려가 아니라 무시였죠. 저도 시카고에서 5년간 응급실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었어요. 손재주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송편 하나 제대로 못 빚는 사람 취급을 받았죠. 오전 8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부엌이 너무 좁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 다영 씨의 능숙한 손놀림, 제 서툰 모습. 모든 게 저를 압박했죠.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화장실로 가지 않았어요. 현관으로 향했죠.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태준 씨였죠. 받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전화도 왔습니다. 그것도 무시했죠. 저는 그렇게 추석 아침에 도망쳤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걸 내팽개쳤어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시작은 아주 달랐거든요.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 태준 씨와 사랑에 빠진 순간들. 그 모든 게 진짜였는데 말이죠. 2년 전,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시카고 메모리얼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었어요. 매일 환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의료진은 지쳐갔고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었죠. 그때 뉴스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을 봤습니다. 체계적이고 빠른 대응, 환자 중심의 치료. 무엇보다 의료진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던 중 시카고에서 국제의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에서도 의료진이 왔어요. 그중 한 명이 윤태준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내과 의사였죠. 첫 만남은 세미나장 커피 코너였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태준 씨는 겸손하게 웃었죠. 과찬이십니다. 하지만 한국 의료는 한 가지 철학이 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미국 의료는 달랐거든요. 돈이 우선이었죠. 보험이 없으면 치료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건강보험이 모두를 보호했습니다. 한국에 가보고 싶네요. 제가 말했죠. 언제든 환영합니다.
태준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료 이야기였죠. 코로나 대응, 환자 케어, 의료 시스템. 하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가 늘었어요. 서로의 삶, 꿈, 가치관. 6개월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태준 씨를 만나러 갔죠. 서울은 놀라웠어요. 깨끗하고 빠르고 안전했습니다. 지하철은 정확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죠.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체계적이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태준 씨는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 배려도 있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식당에서 물을 먼저 챙겨주는 직원들. 개인주의 문화인 미국과는 달랐죠. 집단의 배려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태준 씨와 사랑에 빠지는 건 자연스러웠어요. 그는 똑똑하고 따뜻했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 동료를 존중하는 모습. 모든 게 제가 원하던 남자였죠. 2023년 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시카고 부모님은 걱정했어요. 한국 문화는 여자에게 힘들다던데. 어머니가 말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태주는 달라요. 그리고 한국도 많이 변했대요. 그렇게 믿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한국 가족의 무게, 며느리에게 요구되는 것들, 그리고 명절이라는 거대한 시험대를요. 2023년 5월 저는 정식으로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가 신혼집이었죠. 처음 한 달은 꿈만 같았어요. 태준 씨는 매일 저녁 칼퇴근했습니다. 주말엔 제게 서울 구석구석을 보여줬죠. 에이미, 여기가 북촌 한옥마을이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지. 정말 그랬어요. 600년 된 한옥 옆에 세련된 카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파는 전통 떡 옆에 현대식 베이커리가 있었죠. 이 대비가 신기했어요. 병원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태준 씨 병원에 견학을 갔는데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환자 기록, 처방, 검사 결과. 모두 실시간으로 공유됐죠. 미국보다 훨씬 빠르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간호사들도 친절했어요. 의사 선생님 부인이시죠? 미국에서 오셨다면서요? 다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나쁜 시선은 아니었어요. 환영하는 느낌이었죠. 지하철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카고 지하철은 낡고 더러웠거든요.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달랐어요. 깨끗하고 정확했습니다. 5분마다 오는 전철. 스크린도어로 안전하게 보호된 승강장. 노약자석엔 정말 노인만 앉았죠. 한국 사람들은 규칙을 잘 지키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태준 씨가 웃었어요. 우리는 집단 문화가 강해서 그래.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미국은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음식도 놀라웠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처음엔 맵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특히 삼계탕이 좋았습니다. 한국 음식은 건강을 생각하며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렇지, 우리 음식은 약식동원이라고 해서 음식이 곧 약이란다. 그때 시어머니 박정희 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에이미야, 한국 생활 힘들지 않니? 자주 물어보셨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모든 게 신기하고 좋아요. 진심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전직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품위 있고 단정하셨죠. 말씀도 또박또박 하셨어요. 우리 태준이가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며느리는 가족의 얼굴이란다. 에이미야, 한국에선 며느리가 집안을 이어주는 다리지.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단순히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명절이 다가오면서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한국 며느리에게 요구되는 것들. 그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느끼지 못했습니다. 에이미야, 한국 음식 배워볼래? 그렇게 물으셨을 때만 해도 좋은 의도라고 생각했죠. 네, 어머니. 배우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요리였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시어머니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죠. 소금은 이 정도만 넣어. 너무 많으면 건강에 안 좋아. 저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요구가 늘어났어요. 이번엔 잡채를 해볼까? 명절 음식이거든. 9월 중순이었습니다. 명절엔 온 가족이 모여. 그때 며느리 음식 솜씨가 드러나지. 시어머니의 말투가 부드러웠지만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태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추석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응, 한국에선 명절이 제일 큰 행사야. 가족이 다 모이거든. 그래서 며느리가 음식을 다 해야 하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태준 씨는 대답을 피했어요. 엄마가 도와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걱정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많은 걸 가르치려 했거든요. 송편도 배워야 해. 추석엔 송편이 필수란다. 떡국도 만들 줄 알아야지. 전 부치는 법도 알아야 해. 하나씩 늘어나는 요구사항들. 저는 간호사였습니다. 요리가 제 전문이 아니었죠. 그런데 한국 며느리에겐 요리가 필수인 것 같았어요. 9월 말 시누이 윤다영 씨가 집에 왔습니다. 32살, 결혼한 지 5년 된 며느리였죠. 언니, 오랜만이야. 태준 씨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다영 씨는 능숙하게 부엌으로 갔어요. 어머니, 제가 갈비찜 만들어 왔어요. 역시 우리 다영이는 손맛이 좋아. 시어머니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만 봤어요. 다영 씨가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에이미 씨, 한국 음식 어때요? 어렵죠? 웃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비교하는 느낌이었어요. 배우는 중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이젠 눈 감고도 만들어요. 자랑이었죠.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다영이는 시집와서 1년 만에 명절 음식을 혼자 다 했어.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비교였습니다. 에이미도 곧 배울 거야. 태준 씨가 거들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혼자 생각했습니다. 저는 5년간 응급실에서 사람을 살렸어요. 밤샘 근무도 수없이 했죠. 환자가 회복했을 때의 보람. 그게 제 자존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달랐어요. 송편을 못 빚으면 형편없는 며느리가 되는 거였죠. 제 전문성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식 며느리의 역할이었어요. 그게 무거웠습니다. 태준 씨에게 말했죠. 나 힘들어. 뭐가? 어머니가 자꾸 요리를 가르치려 해. 나는 간호사야, 요리사가 아니라고. 태준 씨는 난처해했습니다. 엄마는 네가 잘 됐으면 하시는 거야. 한국에선 며느리가 음식을 잘해야 대접받거든.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제가 물었어요. 태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았을 뿐이죠. 조금만 참아줘. 추석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추석이 제게 거대한 시험대가 될 거라는 걸요. 추석 2주 전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에이미야, 이번 주말에 같이 시장 가자.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처음 가봤죠.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온갖 나물, 고기, 생선이 쌓여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은 재료가 중요해. 신선한 걸로 골라야 해. 시어머니는 능숙하게 장을 보셨어요. 저는 그냥 따라다녔죠. 이 배추는 속이 꽉 찼네. 에이미야, 배추 고르는 법 알아? 아니요, 어머니. 이렇게 들어봐. 무거운 게 좋은 거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맙긴 했지만 부담도 됐어요. 이런 것도 다 알아야 하나? 싶었죠.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부엌 테이블이 재료로 가득 찼어요. 이제부터 연습해보자.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셨습니다. 저도 앞치마를 입었죠. 먼저 송편부터 해볼까? 송편 반죽이 준비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능숙하게 빚으셨어요. 동그랗고 예쁜 모양이 나왔죠. 자, 내가 해봐. 제가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모양이 이상했어요. 너무 크거나 삐뚤빼뚤했죠. 좀 더 힘을 빼고 해봐. 반죽이 살아있어야 해. 시어머니의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1시간 동안 송편만 빚었어요.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자. 내일 또 연습하면 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습이었습니다. 전 부치기, 나물 무치기, 잡채 만들기. 매일 저녁 2시간씩 부엌에 있었어요. 태준 씨는 병원 일로 바빴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왔죠. 오늘도 연습했어? 응. 힘들지?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시는 건데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 다영 씨가 또 왔습니다. 어머니, 에이미 씨 연습 많이 했어요? 응, 열심히 하긴 하는데 아직 좀 서툴러. 제 앞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영 씨가 웃었어요. 괜찮아요. 외국 사람이니까 시간이 걸리죠. 외국 사람이라는 말이 자꾸 나왔습니다. 저를 구분짓는 말이었죠. 미국에선 이런 음식 안 하시죠? 다영 씨가 물었어요. 추수감사절엔 칠면조 요리를 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칠면조요?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보통은 그래요. 한국은 달라요. 명절엔 10가지 이상 음식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자랑 섞인 말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거들었어요. 그래, 우리 명절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지. 손맛으로 만드는 거야. 손맛은 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이미 씨. 다영 씨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박혔어요. 피로 만들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죠. 그렇다면 저는요? 외국인인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가요? 그날 밤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생활이 힘들다고 느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좋은 시어머니가 계셨지만 뭔가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 며느리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그게 두려웠습니다. 추석 전날 밤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음식 준비가 시작됐죠. 시어머니, 다영씨, 그리고 저. 3명이 부엌에 모였습니다. 시간은 저녁 8시였어요. 오늘 밤 안에 저는 다 부쳐야 해. 시어머니의 지시였습니다. 감자전, 호박전, 동그랑땡, 생선전. 4가지 전을 준비해야 했죠. 다영 씨는 능숙하게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감자 껍질을 벗겼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피곤했거든요. 전날도 새벽까지 준비했었죠. 잠은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에이미야, 감자 썰 때 두께를 똑같이 해야 해. 시어머니의 지적이 시작됐어요. 네, 어머니. 10시가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에이미야, 전을 부칠 때 불 조절을 잘해야 한다니까. 네, 죄송해요. 타면 안 되잖아. 네.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다영 씨는 아무 지적도 받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해냈으니까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제 손엔 물집이 생겼어요. 뜨거운 기름이 튀어서 대기도 했죠. 무릎도 아팠습니다. 오래 서 있어서 그랬어요. 좀 쉬었다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걸 언제 다 해? 내일 아침까지 끝내야 한다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처음 들어보는 톤이었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영 씨가 저를 힐끗 봤어요. 동정도 도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켜만 봤죠. 새벽 2시가 됐습니다. 저는 겨우 끝났어요. 이제 송편 차례였습니다. 송편은 내일 아침 일찍 쪄야 하니까 지금 빚어놔야 해. 시어머니가 반죽을 꺼내셨어요. 저는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에이미야, 모양이 왜 이래? 또 지적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조금만 더 예쁘게 만들어봐. 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피곤해서 집중이 안 됐죠. 에이미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해? 내일 손님들이 다 보는데.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참고 있던 게 터질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났죠. 죄송합니다, 어머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까 봐요. 다영 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역시 외국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손맛은 쉽게 안 생기죠. 그 말이 마지막 방아쇠였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지금?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이었죠. 네, 급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화장실로 가지 않았어요. 현관으로 향했죠. 신발을 신었습니다. 에이미야, 어디가? 태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죠.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차가웠어요. 그렇게 저는 추석 전날 밤 집을 나왔습니다.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냥 걸었죠.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태준 씨, 시어머니, 또 태준 씨. 받지 않았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서울역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24시간 카페가 보였어요. 들어갔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물집이 터져서 피가 조금 났죠.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어요.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명절 전날 밤에 도망쳤습니다. 시어머니를 두고 남편을 두고 최악의 며느리가 된 거였죠.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 생활 1년 만에 처음 우는 거였어요. 나는 단지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인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에이미 윌슨이에요. 28살 간호사 출신. 5년간 응급실에서 사람을 살렸죠. 밤샘 근무도 수없이 했습니다. 코로나 때는 최전선에 있었어요. 그런 제가 송편 하나 제대로 못 빚는다고 무시당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핸드폰을 봤어요. 부재중 전화 47통이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였죠. 태준 씨의 문자가 보였어요. 에이미 어디야? 걱정돼. 돌아와.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옆 테이블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으셨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셨죠? 아가씨, 울고 있네요. 말을 거셨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명절 때 집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 명절이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명절이 싫었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나 봐요, 억양이. 네. 힘들었겠네요. 한국 명절은 전쟁이니까. 공감하는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딸아, 하나 알려줄까요? 네. 명절은 일하는 날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날이죠. 할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날이요? 그래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어른들이 잊어버린 거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음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건 사랑의 표현이에요. 서툴지만요. 서툰 사랑이요? 그래요. 어른들은 말로 표현 못해요. 그래서 음식으로 하는 거죠. 하지만 방법이 틀렸을 뿐이에요. 할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돌아가세요. 가족이 기다려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족은 당신을 더 필요로 해요. 할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행복한 명절 되세요, 딸. 그렇게 말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말이 계속 맴돌았죠. 사랑하는 날. 서툰 사랑의 표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적이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걸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태준 씨의 전화가 또 왔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에이미. 어디야? 괜찮아? 태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울역 근처야. 지금 갈게. 거기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20분 후 태준 씨가 도착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죠. 에이미. 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태준 씨가 울었어요.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태준 씨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에이미.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네가 힘든 줄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엄마와 너 사이에서 비겁하게 굴었지.
처음 듣는 고백이었습니다. 집에 가자. 우리 얘기해야 해. 태준 씨가 말했죠. 어머니는요? 엄마도 기다리고 계셔. 많이 걱정하셨어.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죠. 에이미야. 일어나서 제게 다가오셨어요. 어머니.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저를 안으셨어요. 내가 너무 심했구나.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태준 씨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태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죠. 엄마, 에이미는 로봇이 아니에요. 알아. 엄마도 며느리였잖아요. 명절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래. 나도 명절이 무서웠어.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엄마도요? 그럼. 나도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명절만 되면 악몽을 꿨단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집 온 첫 해, 추석날 송편을 못 빚어서 시어머니한테 혼났지. 그날 밤 몰래 울었어. 저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도 똑같이 하신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울먹이셨습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나 봐. 어머니. 에이미야,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가 욕심이 과했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물집 난 손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죠. 이렇게까지 아프게 하다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지 않아. 너는 우리 가족이야, 에이미야.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야. 그 말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태준 씨도 울었어요. 에이미, 나도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더 많이 도울게. 엄마 사이에서 중재도 제대로 할게. 세 사람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영 씨도 다음날 아침 찾아왔어요. 언니, 죄송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외국 사람이라고 무시한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잊고 언니한테 상처를 줬어요. 다영 씨도 눈물을 흘렸죠. 그날 우리 가족은 명절 음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추석은 가족이 함께하는 날이에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산책을 나갔어요.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죠. 한강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한 젊은 여성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노인 한 분이 쓰러져 계셨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간호사의 본능이었죠. 비켜주세요. 사람들을 밀치고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지만 뛰고 있었죠. 호흡도 있었습니다. 119 불렀어요? 제가 물었어요. 네, 방금 불렀어요. 젊은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노인을 안정된 자세로 눕혔어요.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체크했죠. 할머니 들리세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간호사예요. 상황 설명해 드릴게요. 구급대원에게 말했죠. 노인의 상태, 발견 당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같이 가시겠어요?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네. 저도 구급차에 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가 노인을 진찰했습니다. 경미한 뇌졸중 증세입니다.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제가 응급조치를 한 게 도움이 됐다고 했죠. 젊은 여성이 저에게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봤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에이미야? 시어머니도 저를 보고 놀라셨어요. 어머니, 왜 여기에? 김 여사님이 쓰러지셨다고 해서. 김 여사.
제가 구한 노인이 시어머니의 친구였던 겁니다. 세상이 정말 좁았어요. 에이미야, 네가 김 여사님을 구했다고? 젊은 여성이 설명했습니다. 네, 이분이 저희 할머니를 살리셨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에이미야. 시어머니가 저를 꼭 안으셨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눈물을 흘리셨죠. 김 여사님은 나랑 40년 지기야. 네가 구해준 거야. 어머니, 저는 간호사예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아니야. 넌 특별한 사람이야.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깨어나셨어요. 박 선생. 시어머니를 보시며 웃으셨습니다. 김 여사님, 괜찮으세요? 이 젊은 친구가 날 살렸어. 천사 같더라고. 김 여사가 저를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딸. 천만에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에이미야, 내가 잘못 봤어. 넌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어머니. 송편을 못 빚어도 괜찮아. 넌 사람을 살리잖아. 그게 더 중요해.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이 바뀐 거예요.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본 거였죠. 넌 이미 우리 가족이야, 에이미야.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의무가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병원에서 돌아온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에이미야, 오늘은 쉬어. 명절 음식은 내가 할게. 추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그럼 같이 하자. 천천히 즐기면서. 분위기가 달랐어요. 재촉도 지적도 없었습니다. 다영 씨도 다르게 대했죠. 언니, 이거 제가 할게요. 언니는 이거 하세요. 역할을 나눴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협력이었어요. 태준 씨도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나도 도울게. 아들이 무슨 부엌 일을.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려다 멈추셨어요. 아니지. 가족이 함께하는 거니까 좋지. 변화였습니다. 함께 음식을 만들었어요. 송편도 빚고 전도 부쳤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웃으면서 했어요. 어머니, 제가 미국 음식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 뭔데? 애플파이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거예요. 좋지. 우리 집엔 처음으로 미국 음식이 들어오네.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저는 애플파이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식 레시피대로요. 오븐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죠. 우와, 맛있겠다. 다영 씨가 감탄했어요.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죠. 이게 누구야? 미국 며느리? 큰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네, 에임이라고 합니다. 오, 한국말 잘하네. 감사합니다. 음식을 차렸습니다. 전통 음식과 함께 제 애플파이도 올렸어요. 이게 뭐야? 미국 음식이에요. 애플파이라고 하죠. 한번 먹어볼까? 큰아버지가 한 조각 드셨습니다. 오, 맛있는데? 달콤하고. 정말요? 그럼. 한국 음식이랑 다르지만 맛있어. 다른 분들도 드셨어요. 신기하네. 맛은 다르지만 정성은 똑같아.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맞아요. 맛은 다르지만 마음은 같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래, 우리 에임이 말이 맞아. 음식은 마음이지.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둥글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에이미 씨, 한국 생활 어때요? 친척분이 물으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문화가 다르니까요. 솔직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한국의 정이라는 게. 정? 네. 말로 표현 안 해도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며느리, 아니 딸이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했네. 어머니. 에이미야, 너는 이제 완전한 우리 가족이야. 다영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저 정말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다영 씨.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보다 더 잘못했어요. 언니를 외국 사람이라고 구분 지었잖아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제가 웃으며 말했죠. 그날 밤 시어머니 방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이미야, 나한테 말해줄래?
뭐요, 어머니? 미국 가족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어요. 하지만 한국처럼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도 가족이 함께 한다는 건 똑같구나. 네, 어머니. 에이미야, 나 하나 깨달았어. 뭔데요? 가족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앞으로는 내 방식대로 해도 돼. 한국식과 미국식을 섞어도 좋고. 정말요? 그럼. 그게 우리만의 방식이 되는 거지. 그날 밤 정말 행복했습니다. 마침내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2024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이번엔 제가 주도적으로 준비했죠. 어머니, 올해는 제가 할게요. 혼자다? 아니요, 다영 씨랑 같이요. 어머니는 쉬세요. 그래도 되겠어? 네, 걱정 마세요. 다영 씨와 저는 일주일 전부터 계획을 짰습니다. 언니, 올해는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어떻게요? 한국 음식이랑 미국 음식을 섞어서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메뉴를 짰어요. 전통 송편과 애플파이, 잡채와 샐러드, 전과 치킨 너겟, 퓨전이었죠.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너희들 재미있는 거 하네. 어머니, 이게 우리 가족만의 명절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맞아. 우리만의 방식이지. 한복도 새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전통 한복이 아니었어요. 제가 직접 리폼했죠. 한복 저고리에 서양식 드레스 스커트를 결합했습니다. 우와, 언니 이거 진짜 예쁘다. 다영 씨가 감탄했어요. 한복 드레스 퓨전이에요. 멋진데요? 명절 당일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에이미야, 이게 뭐야? 한국과 미국의 만남이에요. 정말 독특하네. 하지만 아름다워. 친척들도 감탄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창의적이야. 큰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음식 준비도 즐거웠습니다. 작년처럼 재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천천히 즐기면서 했죠. 언니, 이거 맛 좀 봐요. 오, 맛있는데? 제가 새로 개발한 거예요. 한국식 소스에 미국식 허브를 넣었어요. 천재네요, 다영 씨. 우리는 웃으며 요리했습니다. 태준 씨도 도왔어요. 나는 설거지 담당. 고마워요, 여보. 손님들이 왔습니다. 음식을 대접했죠. 올해는 뭔가 다르네. 퓨전 명절이에요. 제가 설명했어요. 한국과 미국 음식을 섞었어요. 오, 재미있는데? 다들 좋아하셨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기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 뉴스 기자인데요. 네. 다문화 가정 명절 나눔 행사 취재 왔습니다. 아, 맞다. 제가 일주일 전에 신청한 거였어요. 외국인 며느리들을 위한 명절 나눔 행사였죠. 들어오세요. 기자가 들어와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명절 어떠세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문화가 달라서요. 솔직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이제는 제 명절이기도 해요. 어떻게 적응하셨어요? 가족들이 저를 받아줬어요. 제 방식대로 해도 된다고 했죠.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니까요. 기자가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좋은 이야기네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뉴스에 나왔어요. 다문화 며느리의 한국식 명절 적응기라는 제목이었죠. 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정이 있는 나라입니다. 제 목소리였어요. 처음엔 몰랐지만 이제 알아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에이미야, 자랑스럽다. 어머니, 너는 이제 한국의 딸이야. 그날 저는 진짜 한국 며느리가 됐습니다. 외국인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요. 명절이 끝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놀러 갔어요. 에이미야, 차 한잔 할래? 네, 어머니.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해 명절 정말 좋았어.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저도요, 어머니.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받아주신 거죠. 그때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잠깐만.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편지 한 통을 들고 오셨어요. 이거 너 주려고 썼어. 편지요? 응. 읽어봐.
저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읽기 시작했죠. 에이미에게. 너를 처음 본 날 솔직히 두려웠단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며느리.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더 엄격하게 대했던 것 같아.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시어머니의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네가 김 여사님을 구한 날 깨달았어. 손이 떨렸어요. 중요한 건 송편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야.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눈물이 흘렀죠. 나는 평생 선생님으로 살았어. 아이들을 가르쳤지. 하지만 정작 내 며느리에게는 배우지 못했구나. 시어머니도 우셨어요. 너에게 배웠어, 에이미야. 진짜 가족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편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딸이자 나의 자랑이야. 사랑한다, 에이미야.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에이미야.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한국을 사랑하게 됐어요. 고마워, 딸.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태준 씨가 들어왔어요. 우리를 보더니 웃었죠. 우리 가족 정말 좋다. 그렇죠, 여보.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2년 전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가 생각났죠.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한국이 제 나라였죠. 명절도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니까요. 그날 저녁 세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송편을 쪘어요. 에이미야, 같이 먹자. 네, 어머니. 송편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어요.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 다음 명절엔 제가 송편 만들어 드릴게요. 내 방식대로 만들어도 돼. 미국식 재료 섞어도 좋고. 정말요? 그럼. 그게 우리 가족만의 송편이 되는 거지. 우리는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죠. 창밖으론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엔 봄이 왔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봄이요. 미국에서 온 간호사 에이미. 한국 며느리가 된 에이미. 그리고 이제는 진짜 딸이 된 에이미.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한국과 미국 두 문화를 잇는 다리로 살아갈 거예요. 명절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거예요. 우리 가족만의 전통을요.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니까요. 화면엔 우리 가족이 함께 웃으며 송편을 빚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시어머니, 태준 씨, 다영 씨, 그리고 저. 모두 행복한 표정이에요. 이게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추석날 도망쳤던 미국 며느리가 진짜 한국 딸이 되기까지의 이야기.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2024년 겨울이었습니다. 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었죠. 축하합니다. 임신 8주차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울컥했어요. 태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에이미, 우리 아기야. 응. 눈물이 났죠.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네, 어머니. 오늘 당장 갈게. 1시간 후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손에는 미역과 소고기를 가득 들고요. 에이미야, 이제부터 몸조리 시작이야.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긴. 임신부는 쉬어야 해. 시어머니는 바로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하셨죠. 어머니, 아직 출산 전인데요. 미리미리 먹어야 해. 태교에 좋아. 저는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달랐죠. 이게 시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영 씨도 달려왔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선물을 들고 왔어요. 아기 옷이었죠. 벌써 준비했어요? 당연하죠. 저희 아이 옷 물려줄게요.
고마워요, 다영 씨. 이제 우리 아이가 사촌 생기는 거예요. 다영 씨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시어머니, 태준 씨, 다영 씨 부부, 그리고 저. 건배. 모두 함께 웃었습니다. 저는 물을, 다른 분들은 와인을요. 에이미야, 아들이면 좋겠다. 태준 씨가 말했어요. 딸이면 안 돼요? 아니, 둘 다 좋지.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돼. 맞아요, 어머니. 그날 밤 행복했습니다.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아기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게요. 임신 3개월째였습니다. 입덧이 심했어요. 아침마다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죠. 시어머니가 매일 오셨습니다. 에이미야,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어머니,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안 돼. 임신부는 쉬어야 한다니까. 강제로 쉬게 하셨어요. 음식도 만들어주셨죠. 새콤한 과일, 담백한 죽, 영양가 있는 국. 매일 다른 메뉴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고마워요. 뭘? 네가 내 딸인데?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며느리였을 때 이런 대접 못 받았거든. 어머니. 그래서 너한테는 잘해주고 싶어. 내가 못 받은 사랑을 주고 싶어. 저도 울컥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딸. 우리는 안고 울었어요. 임신 6개월째가 됐습니다. 배가 제법 나왔어요.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죠. 여보, 여기 만져봐. 태준 씨 손을 배에 갖다 댔습니다. 우와, 움직여. 남편이 신기해했어요. 우리 아기가 인사하는 거야. 에이미, 고마워. 뭐가요? 가족을 만들어줘서. 태준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에이미야,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뭐라고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응급실에 계셨어요. 어머니. 다행히 의식은 있으셨습니다. 에이미야, 미안해. 걱정 끼쳤네. 무슨 일이세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과로로 인한 일시적 저혈압입니다. 과로요? 최근에 무리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알았습니다. 매일 저를 돌보느라 무리하신 거였어요. 어머니, 제 걱정하시느라 그러신 거죠? 시어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이제 제가 돌봐드릴게요. 네가 임신부인데 무슨. 저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그날부터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챙겼어요. 병문안도 가고 건강식도 만들어드렸죠. 에이미야, 넌 쉬어야 하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마워, 딸.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 2주 후 시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약해지신 것 같았죠. 어머니, 이제 천천히 사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야겠구나. 나도 나이가 드나 봐. 아니에요. 저희가 더 잘 모실게요. 태준 씨도 거들었어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다 할게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컸구나.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 8월이었어요. 진통이 시작됐죠. 여보,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태준 씨가 황급히 차를 몰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다영 씨도 따라왔어요. 에이미야, 힘내. 괜찮아, 언니. 잘할 수 있어. 진통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어요. 10시간 후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게 안겨줬습니다. 작고 예뻤어요. 우리 딸. 눈물이 났습니다. 태준 씨도 울었어요. 에이미, 고생했어.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아기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죠. 우리 손녀야. 예쁘다. 어머니, 안아보세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안으셨어요.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줄게. 아기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신기했어요. 아기가 할머니를 알아보나 봐요. 제가 말했죠. 그럼. 할머니니까.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다영 씨도 기뻐했어요. 사촌 동생이다.
온 가족이 행복해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입원했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오셨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오셨죠. 에이미야, 이거 먹어야 해. 어머니, 조리원에서 주는데요. 내가 끓인 게 더 좋아. 고집이셨습니다. 하지만 고마웠어요. 사랑이 담긴 고집이었으니까요. 아기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우라고 할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지우. 지혜롭고 우아하게 자라라는 뜻이에요. 태준 씨가 좋아했습니다. 좋아. 윤지우. 시어머니도 만족하셨어요. 좋은 이름이야. 하지만 제가 또 제안했습니다. 영어 이름도 지어줄까요? 그래. 그레이스.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레이스 윤지우.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한국 이름과 미국 이름. 좋구나. 두 나라를 이어주는 아이가 됐으면 해요. 그래, 우리 지우는 특별한 아이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육아가 시작됐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죠. 시어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에이미야, 넌 쉬어. 내가 봐줄게. 어머니, 괜찮아요. 임신하고 출산했잖아. 쉬어야 해. 억지로 쉬게 하셨습니다. 아기를 돌보시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자장가를 불러주셨죠. 자장자장 우리 지우, 예쁜 지우.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노래 잘하시네요. 너희들 키울 때 많이 불렀지.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태준이도 이 노래 들으며 잤어. 그랬구나. 이제 손녀한테 불러주니 감회가 새롭네. 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소중한 순간이었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우가 웃기 시작했어요. 까꿍. 제가 손을 흔들자 깔깔 웃었죠. 우리 딸 웃는다. 태준 씨가 신기해했어요. 시어머니도 놀러 오셨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왔어. 아기가 시어머니를 보고 웃었어요. 할머니 알아보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행복해서 그래.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저도 울컥했어요. 저도요, 어머니. 에이미야,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모든 게 바뀌었어. 제가요? 그래.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어머니. 고마워, 딸. 내 인생에 와줘서. 우리는 안고 울었습니다. 지우도 같이 울었어요. 세 세대가 함께 우는 순간이었죠.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외국인 며느리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죠. 다문화 며느리 모임이라고요. 첫 모임에 10명이 왔습니다. 미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에서 온 며느리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미예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한국 문화가 낯설었죠.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명절이 제일 무서웠어요. 저도요. 한 중국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송편을 못 빚어서 혼났어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소통이에요.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거죠. 어떻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그래도 될까요? 네. 시어머니들도 우리가 힘든 걸 알아요. 다만 표현을 못하실 뿐이죠. 모두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도 알려드리세요. 쌍방향 소통이 중요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후 매달 모임을 가졌어요. 요리도 같이 배우고 육아 정보도 나눴죠. 시어머니들도 초대했습니다. 어머니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인사했어요. 시어머니 6분이 오셨죠. 우리 며느리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문화가 다른 나라에 와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어머니들이 숙연해졌어요. 하지만 사랑으로 가능해요. 서로 이해하면요.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생각이 부족했어요. 아니에요. 이제라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날 어머니들과 며느리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화해의 눈물이었죠. 2024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지우의 첫 명절이었어요. 올해는 특별해.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지우랑 함께하는 첫 명절이니까.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지우 왔네. 아기를 안으셨어요. 할머니랑 첫 추석이야.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는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주로 쉬셨죠. 에이미야, 네가 해봐. 나는 지우 볼게. 네, 어머니. 제가 주도적으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다영 씨와 함께요. 송편도 빚고 전도 부쳤죠. 예전보다 훨씬 능숙했습니다. 언니, 완전 프로네요. 다영 씨가 감탄했어요. 연습 많이 했거든요. 이제 진짜 한국 며느리예요. 고마워요.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에이미야, 정말 잘했어.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이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어요. 지우를 무릎에 앉히고요. 우리 지우 첫 추석이야. 시어머니가 지우 이마에 키스하셨어요.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추석날 도망쳤던 제가요. 이제는 이렇게 행복한 명절을 보내고 있다는 게요. 기적 같았어요. 식사 후 시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이미야. 네, 어머니. 나 진짜 행복해. 저도요. 너를 며느리로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어머니. 처음엔 두려웠어. 외국 며느리라서. 알아요. 하지만 네가 내 편견을 깨줬어.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감사하지. 우리는 오래 안고 있었어요. 지우가 기어와서 우리 발을 잡았습니다. 까까. 아기가 웃었어요. 세 세대가 함께 웃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그리고 딸. 이게 바로 가족이었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떴어요. 추석 보름달이야.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소원 빌어볼까? 좋아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소원을 빌었죠. 이 행복이 영원하길. 눈을 뜨니 가족들이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태준 씨, 다영 씨, 그리고 지우. 모두 제 가족이었어요. 미국에서 온 외국인이었던 제가요. 이제는 완전한 한국 가족의 일원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요. 엄마로요. 가족으로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게 뭔지 알았다. 피가 아니라 마음이다. 사랑이다. 함께 울고 웃는 것이다.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나의 가족을.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옆에서 태준 씨가 자고 있었어요. 지우도 곤히 자고 있었죠.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진심으로요. 창밖 보름달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축복하듯이요. 이게 바로 제 이야기의 진짜 끝입니다. 도망쳤던 며느리가 진짜 가족이 되기까지. 그리고 그 사랑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까지. 여러분도 가족을 사랑하세요.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요.